우리 세대는 집안에서 어른들이 한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시고 모임을 하시고 이러는 부분들을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 고모들이, 이모들이, 할머님이 한복을 입으신 거를 몇 번이나 봤을까 싶은 세대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소규모 결혼식 하면서 한복을 무슨 허례허식의 어떤 상징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생활에서 네. 편하게 입고 접해야 되는 부분과 불러드려야지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이 대중들의 시선이 또는 네. 시각이 또는 생각이 왜 이렇게 그렇게 어떤 괴리 내 문화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서 그래요. 참 말하기 싫지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로 일본 동경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안에서 머무른 시간이 어디 방문하는 것까지 한 6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가고 싶었던 데가 있으니까 그 와중에도 나를 어디에다 데려다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네들의 절이요. 제가 그렇게 동경 시내를 어느 집에 있었던 2시간 반 빼놓고 3시간 반을 다녔는데 3시간 반을 다니면서 제가 여인네들이 본인들의 그 전통복식을 입은 거를 제법 봤어요. 시내에서.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기모노가 입기가 편안한 옷이냐 이렇게 서양복식처럼 사실은 한복보다 더 힘든 옷입니다. 기모노는 입고 움직이기가. 입는데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요. 특히 여자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다리 그 계다라 그러는 그네들의 전통 그 신발을 신고 딱 걸으면은요, 이 걸음걸이가 편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그 평일 낮 시간에 시내에 돌아다니는 여자들을 내가 6명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구경꾼인 거예요. 저 여자가 한복까지 입고 나왔어. 동경에. 저게 한복인 줄은 알아. 관광객이 왔는데요. 기모노 입은 사람을 안 찍고 저를 쫓아다니더래요. 저희 식구가 이제 그때 같이 한 명이 갔었는데 저는 뭘 일어나면 걸음이 빠르니까 막 빨리빨리 해서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갔다 와야지 되잖아요. 내 식구가 막 날 쫓아오면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선생님, 관광객들이 기모노 입은 사람을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거기에서 선생님 어떤 사람이 계속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찍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복이야. 내가 에르메스 정장을 입고 거기를 나섰어 봐라. 나를 찍어대겠니? 근데 내 나라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한복 입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움츠려드려요. 기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하고 한복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저께 급하게라도 어느 집 한복이든지 간에 사진도 봤을 거며 또 이순이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준비를 하는데 5,000년 동안 입혀졌었던 거를 남들 앞에 얘기를 하면서 경험치는 본인은 하나도 안 갖고 옷은 입어봐야지 그 느낌을 알고 정말 이랬어 하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본인은 그 경험치가 없으면서 이게 우리나라 한복이니까 너 한번 입어봐. 우리나라 전통복식이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문화는 전통 문화는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전에 일단 내 나라 사람들을 내 나라 사람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 가치를 본인들이 느끼고 인정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걸 들고 바깥쪽으로 나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내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복의 고유의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한복의 좋은 점들을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알아요. 한복이 어떤 옷이라는 거를. 근데 이게 음식이거나 잠자리가 아니라 입어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서양 복식은 바닥에다가 휙 던져 놓으면 옷이 들룩날룩합니다. 입체감이 있어요. 한복은 어느 옷이든지 간에 바닥에다 휙 집어 던지면 바닥과 딱 붙어요. 뭐냐면 입체감이 없어요. 다 평면 재단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탁 깔려요. 근데 얘는 사람 몸에 입혀짐으로써 들고 나는 부분이 보여져요. 다 아름답다 하고 편해 보인다 하고 얘기를 해요. 저 혼자 힘드니까 우리 같이 입어줘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입었어. 보니까는 괜찮은데? 그러면 나도 어디에 드레스 코드로 한복을 한번 입어볼까?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만큼의 그 가능성도 보고 잘 입고 다녀요. 잘 입고 다니는데 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보여지는 거하고 입고서 내가 경험치를 갖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권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예술로서 볼 거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한복이라는 옷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될지를 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궁금한 거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한복을 해외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지. 나도 입을 수 있구나. 나도 입어도 되겠구나. 나도 입어줘도 되겠구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그거예요. 한복이 아직까지는 입어주세요예요. 옛날에는 한 번 입으러 오신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얼굴색이 싹 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 더 입어주시면 옷이 참 행복해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정성 쏟았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입어주시면 그만큼 덜 비싼 옷이 됩니다. 그 얘기도 해요.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까지 할까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한복을 제가 할 때 정말 그거예요. 이 사람이 아름다워 본인이 입은 모습이 남자들은 내가 폼나 보여. 그걸 느끼고 그 다음번에 기회가 됐었을 때 한 번씩 더 입어주기를. 그게 꼭 다면 옷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동기가 돼서 한복이라는 쪽으로 눈을 다시 한번 두고 관심을 보이고 마음속에 요만큼 나도 한번 이런 마음이 들어 줄 수 있다 하면은 제 역할은 내 역할이 그만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장사에 가던 외국인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옷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끔 작업 노트를 좀 공개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멋있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저는 수치로 나갑니다.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긴너비가 몇 센치, 저고리 등기장이 몇, 수구가 몇, 화장이 몇, 치마 몇 폭. 그래서 몇 센치 주름을 잡고 그것도 정면에 몇 센치 주름, 뒤쪽으로 돌아갈 때는 몇 센치 주름, 어느 시점서부터. 이거를 저는 다 치수로 적혀져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비율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건축은 안 했지만 내가 어디 가서 봤었을 때 우와 저건 내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건축물이 어떤 것 같아. 어때 보여. 그거는 본인이 하는 일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일도 그만큼의 눈높이 잣대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리지앵들이 그렇게 콧대가 높다면서요. 저를 누군가가 식사를 사주겠다고
오셨던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하고 여기에서 그냥 부업으로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서면 하나같이 돌아서서 선생님한테 카메라를 대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파리쟁이들이 그런 일을 잘 안 한대요. 선생님 모델로 해가지고 제가 모델비 뒤에서 받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복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복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뭐 이것저것 다 배려를 해가지고 내가 해석했었을 때는 완벽해, 이 부분이 라고 나는 해석을 하는데 내 눈높이가 그닥 낮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옷을 들고 그대로 나갔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때 보여,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공감대는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놓은 물건에 대한, 내놓은 것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던 거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패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감정적으로 이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왜냐면 그때 봤던 그 파리에서 만났던 50대 아저씨가 또는 선생님께서 그냥 전문가들만 만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서도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름답다. 그리고 관광지에 갔었을 때도 네. 기모노가 아니라 선생님의 사진 촬영을 하는 건 분명히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한국이란 문화를 잘 모르고 비율이 잘 모르고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끌리는 그건 뭘까요? 옷은요, 뭐 세계의 모든 다른 옷들이 다 그래 하겠지만 입은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게, 돋보이게끔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유럽의 옷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옷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 옷을 입고서 어때 보이게를 옷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복이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 옷이잖아요. 옷도 끝이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나만을 위한 옷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네들 눈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한복 입는 체험 뭐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은 1000사람한테 입힐 생각하지 말고 5사람한테 올곧게 입히세요. 그 사람한테 맞는 옷을. 나는 어느 궁에 가면은 한복 입어보기 체험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왕의 옷, 왕비 옷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이 그따위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나라 왕비가 그따위 옷을 입고 왕비 행세를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차라리 서민복식을 내놓고 입어봐 그러면 나는 눈 감고 그냥 봐주겠어요. 어떻게 조선의 대한민국의 왕이 입었던 옷이라고 입혀주면서 그런 옷을 입혀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본 가면은 기모노 입어보기 체험이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지 돼요. 4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리고 돈도 비싸요. 그네들 그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거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된다고요. 그 1000명이 어디 가가지고 와, 나 한국 갔는데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느 궁을 갔었는데 그 궁에서 살던 왕이 입었던 옷을 입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한국에 왔는데 그 나라 왕이 입었던 옷을 내가 입어봤는데 와, 진짜 어떻더라. 이 5명한테 들은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그 체험을 하게끔 벌릴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할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부르더라고요. 아쉬운 얘기네요. 숫자적으로 몇 사람이 왔어, 몇 사람을 초대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곧게 감동받게 그 사람들한테 하면은 그네들이 나가가지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면 그 진심을 든 사람은 그거를 꼭 마음속에다 두는 거예요. 아, 내가 한국을 가서 이 체험을 꼭 해봐야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면은 요거를 꼭 해봐야지. 이 마음이 들게끔 경험치를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복은 그래요. 이게 그렇게 가볍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년 동안 한복을 입고 생활을 한 결론이에요.